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을 둘러싼 법적인 다툼, 검찰의 수사, 또 정치적인 갈등, 민주당 내부에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정말 갈피를 잡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재명은 침묵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 이재명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많은 의문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에 이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남욱도 계속 불기 시작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 또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에 김용, 정진상으로부터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을 해라, 뭐 태백산맥에 가서 숨어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 섬뜩한 이야기들입니다. 뭐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급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터져 나오고, 김만배가 또 내일 감옥에서 나옵니다. 김만배는 또 어떤 이야기를 틀어놓을까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감옥에 잡혀있는 정진상, 김용, 정진상은 오늘 구속 적부심을 받습니다. 정진상, 김용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장파 의원들, 김혜영 전 의원을 비롯해서 공개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재명 사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계죠. 이낙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낙연계 의원들이 다음 달에 뉴욕을 가기로 했다라고 했다가 가지 않겠다, 또 이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은 민주당 대변인을 내세워서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혐의는 검찰의 짜맞추기식이다라는 주장만을 계속하면서 자신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검찰과 이재명의 수싸움이 계속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검찰은 이재명을 결정적으로 쓰러뜨릴 정말 확실한 증거는 갖고 있는 것일까?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유동규, 남욱의 폭로, 이 같은 폭로들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에게. 정진상, 김용이 입을 열어야 이재명의 이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증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남욱이나 유동규가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과 연관이 되는 증거가 드러나줘야 한다. 그 부분을 중간에 차단하고 있는 것이 정진상과 김용이다. 이재명은 지금 정진상과 김용을 믿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 측 또 대장동 일당이 받고 있는 혐의는, 그러니까 유동규나 남욱, 김만배가 모두 지금 형을 1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혐의는 배임죄입니다.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임죄고,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했다는 거고, 하나는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유동규나 남욱, 김만배가 형을 살은 것은 배임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진상은 뇌물입니다. 이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은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배임죄는 좀 가볍습니다. 또 논란이 일 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임은 공직자가, 이재명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대장동 개발을 하는데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그 결정을 잘못해서. 그런데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으니까, 최고 결정권자였으니까 이 배임죄 혐의, 이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진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욱, 유동규 등이 얘기하는 것이 대장동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초과이익 환수 한 부분, 또 사전에 이 김만배 일당에게 사업권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 이 모든 걸 이재명이 알고 있었고, 이재명이 최고 결정권자였으니까 이재명과 관계가 있다. 검찰도 지금 배임죄로 이재명을 불러서 소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현재 모든 정황상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정치자금법과 뇌물입니다. 이재명에게 직접 돈이 흘러갔느냐, 아니면 정치자금과 뇌물, 김용과 정진상이 받았던 이 혐의, 이재명이 알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정진상과 김용이 불어야 하는데, 입을 열어야 하는데
정진상과 김용은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재명의 생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임 혐의는 어쩔 수가 없다. 배임 혐의는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 이재명이 계속 주장해온 겁니다. 대장동 개발 자기는 결정 잘했다라는 겁니다.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공익 환수를 단군 이래에 가장 많이 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다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지금 재판 중입니다. 어제도 2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의 전략은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인데 고의성은 없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의성을 갖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라는 걸로 빠져나가자는 게 이재명의 전략일 겁니다. 그리고 정진상과 함께 성남FC 의혹으로 기소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이재명의 전략은 성남FC에서 돈을 받은 건 사실인데 150억 원을 대가를 준 건 정책적으로 준 것이지 직접 대가는 아니다. 성남FC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받은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모두 법정에서 다퉈볼 수 있다. 결정적인 건 아니다. 지금 이재명은 이 생각인 겁니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도 배임죄로 걸려 들어가면 이건 결정적인 건 아니다. 다퉈볼 수 있다. 검찰에서 자신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 잘못 결정해서 정책 결정을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자신은 오히려 공익 환수를 정말 많이 했다. 단군 이래의 최대 지적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검찰과 이재명의 치열한 수싸움에서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까? 법정 다툼은 언제나 승부입니다. 검찰은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언제 소환하느냐? 이재명을 소환을 검찰이 하는 시기는 이재명에 대한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경우에 소환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으로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합니다. 국회에서 아마 체포동의안에 동의하지도 않을 겁니다. 검찰이 지금으로서는 배임에 관련돼서는 검찰이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자금법, 뇌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과 정진상의 침묵,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막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이래서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배임, 선거법 위반, 거짓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에서 다투자. 성남FC에 있어서도 이건 홍보비였다. 대가성은 없었다. 라는 걸로 버텨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지금 당내에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무너지지 않는다. 특히 이 재판, 배임과 성남FC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을 질질 끌면 2024년 총선까지는 갈 수 있다. 넘길 수 있다. 총선에서의 공천권은 자기가 쥐고 있다. 자기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겠다. 이걸 지금 당내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정치적 리더십이 무너지느냐. 이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리 바게닝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는 있습니다. 대형 이런 부정부패 사건의 경우에 진실을 검찰에 말하는 그 사람은 좀 형을 감량해 줍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형을 감량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게 대형 사건의 경우에 진실을 밝히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재명의 경우에 거대 야당의 대표일 경우에 검찰이 이 수사를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김용과 정진상이 믿고 있는 건 지금 이재명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정진상과 김용은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은 10년, 20년 형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두 자기가 다 덮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진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직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은 이재명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정치적 입지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추측을 해보면 이재명은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자기가 이 결정권자니까 사인은 했을 것이다. 결정은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배임죄 혐의 부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돈 문제, 정치자금법과 뇌물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재명의 스타일상 관리를 했을 것이다. 자기는 모르는 걸로 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진상, 김용이 계속 자기는 모르는 걸로 하고 유동규가 다 덮어쓰라. 정진상, 김용까지 오더라도 이재명은 모르는 걸로 끝까지 그렇게 지금 장치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이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가 무너지게 되면 정진상과 김용은 기댈 언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모두 20년, 30년 형을 자기가 다 덮어 써야 합니다. 그러면 불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유동규나 남욱이 지금 불고 있는 것처럼, 유동규와 남욱이 지금 불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떨어질 혐의, 배임죄는 지금 형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게 더 큽니다. 정치자금법, 뇌물, 이 부분에 걸려들게 되면 앞으로 자기들의 형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불면서 자기들의 심경 변화를 일으킨 이유로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20년, 30년 형을 살 수는 없다. 윗선을 불면 자기들의 형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윗선이 정진상과 김용입니다. 정진상, 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20년, 30년을 다 덮어쓰게 될 그럴 상황이 되고 이재명을 믿지 못할 상황이 되면 이제 불게 될 것이다.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플리바게닝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과 정진상 또는 김만배, 남욱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수사에 협조를 하면 형을 좀 감량해주는 이게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반대하는 주장도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인데 검찰이 국가 공권력인 검찰이 그런 협상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큰 대형 범죄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제도가 없어도 우리나라도 사실상 검찰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남욱이나 유동규도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사실을 불 테니까 검찰에서 자기들에 대해서는 좀 선처를 해달라. 이제 이런 분위기로 김용과 정진상도 가게 될 것이다. 시간은 꽤 걸리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정치, 검찰의 수사, 법적인 이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재명을 둘러싼 이 대장동 비리 또 다른 재판들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로가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길게 갈 것이다. 이재명의 전략은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 동료하고 있는 민주당에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그 침묵을 통해서 측근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024년 총선까지는 재판으로 끌고 간다. 자기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반기를 들면 용서하지 않겠다. 공천을 주지 않는다. 2024년 총선은 자기 이름으로 치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이 김용과 정진상을 뚫고 정치자금법과 뇌물 이 부분을 자기로까지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자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걸 어느 시점에 이재명 퇴진을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건지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 민주당은 검찰을 쳐다보고 있고 검찰은 수사, 많은 이 증거를 가지고 진술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도 정치권의 움직임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많은 진술들, 증거들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들이 엮여 있습니다. 당장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배임 혐의로 소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많은 진술도 나왔고 많은 증거들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사인을 한, 이재명이 결재를 한 많은 증거들도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은 정진상, 김용이 입을 닫으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는 이 정치자금법, 뇌물, 이 돈입니다. 이 돈의 흐름이 이재명에게까지는 가지는 않았다. 문제는 정진상, 김용에게까지는 갔는데 이 돈의 흐름을 이재명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진술과 증거를 통해서 확보해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는 부분은 이 사건 자체도 복잡하고 관계자들도 워낙 많은 데다가 이게 정치권의 움직임, 민주당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